자, 이제 암수범죄입니다. 여러분들 대량 관찰, 다시 말해서 통계, 범죄 통계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암수범죄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암수범죄를 찾아내는 것은 왜? 아니, 범죄 현상을 제대로 알아야 범죄 방지 대책을 세우지. 이걸 모르면은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니까. 자, 이거 봅시다. 암수범죄란 뭐냐?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기는 했는데 해결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범죄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우리는 암수범죄라 한다. 이것은 이제 암역범죄라고도 하고요, 숨은범죄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합니다. 공식으로 보니까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 빼기 마이너스 공식 범죄 통계, 그러면 암수범죄가 되고요. 자, 이걸 다시 인수분해하면 공식 범죄 통계 범죄 플러스 암수범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이 통계를 가지고 이 범죄 문제를, 범죄 현상을 접근했던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어. 깨떨레야, 깨떨레. 깨떨레는 범죄 통계를 가지고 최초로 초기 사회학자거든. 게리 깨떨레 기억하셔야 해. 게리 깨떨레. 이 사람들은 지도에다가 범죄의 발생을 이렇게 찍어봤다니까. 이 자체로도 대단한 거야. 이게 지도학파라고도 얘기하고요, 이러한 통계를 활용했다는 데서 통계학파로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활용해서 최초의 사람은 누구냐? 게리야, 게리.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리학파라고 얘기해. 자, 이 이름 자체가 들어있잖아요. 지리학파야. 그런데 이것 자체가 또 뭐예요? 넓게 생각하면 통계란 말이야. 이 통계를 가지고 범죄 문제를 최초로 논했다 해서 깨떨레가 유명합니다. 자, 깨뚫어 봤다는 얘기야, 통계를 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또 어떤,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정비례 원칙이라는 법칙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말해서 깨떨레는 보고된 범죄와 암수범죄 관계가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만약에 살인이 10건이다 발생했다. 이게 통계에 나와 있단 말이죠. 강도가 10건이다. 그러면 10%가 만약에 암수범죄라고 한다면 암수범죄 이 비율은 정비례한다는 거야. 여기에 나오는 비율대로 암수범죄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암수범죄를 따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결국은 똑같다. 그냥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정비례 법칙이니까. 암수범죄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분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그 당시에도 성범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성범죄는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들에게 굉장히 이제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오히려 비난을 받고 수치심을 겪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것을 만약에 다 이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율이 안 맞지. 정비례 원칙이라는 것이 안 맞지. 그래서 어쨌건 깨떨레는 정비례 원칙을 얘기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카이사르는 축소적으로 실현된 정의에 대한 기본적 비판. 자, 여기 지금 통계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축소적으로 실현된 정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밝혀지지 않는 건 얼마나 많은데. 자, 그래서 숨은 범죄를 범죄 대책 수립의 한계로 보고 암수범죄 해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람이 카이사르.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이 암수범죄는 이제 절대적 암수범죄하고 상대적 암수범죄가 있어요.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절대적 암수범죄는 뭐냐 했더니 실제 범죄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해. 아예 몰라. 이게 범죄인지도 몰라. 성매매. 돈 주고 사고 팔고 한 성매매. 서로 간에 신고만 하지 않으면 의식적으로도 이건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낙태, 도박, 단순 도박을 말합니다. 마약 매매 같은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와 구별이 어려운 범죄, 이런 범죄들은 절대적 암수범죄, 아예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성범죄는 피해자의 수치심으로 신고되지 않고 미신고입니다. 신고에 따른 불평과 보복의 두려움으로 절대적 암수범죄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해요. 성범죄도 아예 신고를 안 해버린다. 이제 상대적 암수범죄는 뭐냐면 기준이 수사기관이 일단은 인지를 합니다. 발생했네? 인지는 해. 근데 해결하지 못해. 그러면 이것이 상대적 암수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구분하셔야 해. 자, 절대적, 상대적 암수범죄.
자, 경찰이나 검찰, 법관의 개인적인 편견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범죄자가 차별적으로 취급을 받아. 자, 소수민족.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죠. 유색인종한테는 엄격해. 그리고 여성이나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뭐가 돼? 빠져나가거나 괜히 범죄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죄인으로 잡히거나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것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암수범죄. 여성이나 화이트 칼라 범죄에 관용적이다. 자, 폴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사도 가설이라고 해서 여성 범죄가 낮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성은 연약하고 보호 대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와. 그런데 형사사법기관은 주로 누가 합니까?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여성이 이제 잡혀오면 체포하기를 꺼려하고, 검사는 기소하기를 꺼려하고, 법원은 유죄 판단하기를 꺼려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체계 가운데서 여성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야. 여성 범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낮은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이 기사도 가설 때문에, 기사도 정신 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설 때문에 발생하는 암수 범죄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자, 세린의 경찰 통계 중심입니다. 세린은 범죄 통계는 절차 개입에 의해서 범죄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진다. 경찰에서는 맨 먼저 딱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검사 갔더니 기소를 하지 않아 버려. 법원에 갔더니 무죄 판결을 해버려. 그래서 경찰로부터 자, 뭐라고 해놨어? 경찰로부터 절차, 범죄 통계는 절차입니다. 절차 개입에 의해서 경찰, 검찰, 법원 이 개입에 의해서 경찰로부터 멀어질수록 뭐예요?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떨어진다.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절대적 암수범죄, 상대적 암수범죄 구분하시고요. 그러면 이 암수범죄는 찾아내야 하잖아요. 찾아내야지. 그래야 정확한 효과적인 범죄 방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직접적 관찰과 간접적 관찰이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 관찰은 설문조사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직접적인 관찰은 자연적인 관찰, 실험적 관찰이 있어요. 자, 자연적 관찰은 참여적으로 자, 범죄 행위에 직접 참가하거나 비참여적 유리벽이나 카메라를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고요. 실험적 방법은 의도적인 범죄 상황을 실현을 합니다. 자, 위장된 절도범의 발각, 위험성 연구. 자, 여러분들 이건 좀 구분하셔야. 이거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되니까 간접적인 관찰이야. 이 설문조사입니다.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자, 자기보고는 여러분들한테 뭐예요? 설문지를 딱 나눠주고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범죄를 했는데 혹시 신고가 되지 않은 거 있습니까? 처벌받지 않은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있습니다. 라고 쓴단 말이지. 그런데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보고는 그렇게 하면 내가 살인을 했는데 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쓸 수 있을까요?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강력범죄 파악에는 한계가 있고 자신의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 성매매했는데 그건 나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인식하지 못하거나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오신할 수가 있다. 이 말. 자기보고식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조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용기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피해자 혹시 2022년도에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끝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마약이나 경제사범, 정치, 조직, 가정범죄 등은 말 안 해. 웬만하면 숨기고 싶어. 그래서 피해자 조사가 있고요. 제3자 조사입니다. 이게 정보 제공자 조사는 제3자 목격자 조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격을 해서 자, 당신은 22년도에 범죄를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되지 않는 사실을 한 적이 혹시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주관적인 편견이 이제 개입될 수가 있고, 아니 분명히 그 사람들이 싸운 줄 알았는데 그냥 싸우다가 하나가 쥐어 터지고 떨어지고 그냥 헤어지고 끝나더라.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처리가 안 되더라. 경찰이 왔다 가더라.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은 본인이 주관적인 편견일 수가 있다. 아, 싸움이 아니고 그때 연극이었는데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고요. 또 감정적인 개입이 가능성도 있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간접적 관찰에는 자기보고식, 자, 피해자 보고식, 자, 가해자 보고입니다. 이거는 가해자, 자, 피해자 보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자 조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요. 자, 공식 통계와 암수 범죄 조사의 차이를 봅시다. 공식 통계, 암수 범죄 조사. 자, 공식 통계는 국가가 형사사법의 실무적 관점, 경찰이나 검찰에서 필요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야. 그래서 중대범죄와 일탈행위에 유용하고요. 그런데 암수범죄 조사는 뭐예요? 범죄학적 연구의 관점이 중시하고 있고요. 경미한 범죄, 일탈행위에 유용하다. 경미한 거. 이건 뭐예요? 중대범죄를 찾는 거, 공식범죄는. 자, 그렇게. 그래서 한번 다 볼까요? 자, 범죄 행위와 행위자의 입장, 범죄와 일탈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그런데 암수범죄 조사는 범죄 피해에 대한 자료 제공, 불안 심리, 범죄 위험성, 범죄 피해 분포도와 범죄 비용 정보에 유용하다는 거예요. 학문적 연구이고 이것은 어떤 형법적 평가에 유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식 통계와 암수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공식적 사회통제기관의 역할 효과성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암수 범죄가 지나치게 많다. 그래 뭐예요? 경찰이 놀고 있네, 이럴 수가 있다니까.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국제적인 범죄 비교에도 용이하다. 공식적 통계에서 나타나는 조사 방법상의 왜곡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곡을 막고 실질적으로 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치안력을, 경찰력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암수범죄. 사실 우리 사회에 암수범죄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경찰이 아무리 인력이 많아지고 고도화 된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모든 것을 또 경찰의 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국민 의식도 사실은 문제는 있어요. 이 암수범죄 위협을 떠나서.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것은 해결해야지라고 하는 모습을 사실은 보기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관료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경찰이 되기 위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그것이 뭐 순경이 됐건 뭐 경찰 간부가 됐건 간에 여러분 한 사람이 곧 국가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서 보면은 조직의 뭐 유일한 아주 그 말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막 짜증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엄중한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곧 국가입니다.